이런 경우 종종 있죠. 해외 장기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 이 해외 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알았는데 이거 어쩌냐, 이거 지금까지 안 했는데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벌금 폭탄, 세금 폭탄, 하물며 감옥도 간다더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민권을 포기할까 고민하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경우 벌과금 없이 사면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권 포기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포기 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고객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마케팅과 PR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고요. 미국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겠지만 미국에 잘 살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세금 신고 의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요. 최근 주변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 성장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현재는 약 3억 원 가량의 급여 소득과 약간의 투자 수익이 있다. 그리고 최근 24년이죠. 한국에서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제 몫으로 한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세금 내지는 또 이 해외 자산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변에서 권유를 한 대로 시민권 포기가 최선인지 고민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라는 것. 특히 이제 세금 신고를 그동안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벌금이 걱정이 된다. 한편으로는 또 시민권을 이걸 포기하기 싫은 것은 여기는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 또는 미국에 입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해외 장기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로서 신고 의무 알았는데 신고라는 것이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자산 신고라든가 어떤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 신고 안 했는데 이거 잘못해서 들통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벌금 폭탄, 세금 폭탄, 최악의 경우는 크리미널 처리지라 그래서 감옥도 가게 되고 그러니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말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합니다. 실제 이건 저희 사례예요. 이 사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만 또 최근에 이 상담 사례로서 이게 나와서 이번에는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들어가기 전에요. 항상 그렇듯이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영상들도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로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자, 먼저 문제가 뭔지를 봐야겠죠. 이분에 대해서요. 이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거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국 사람으로서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을 텐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요. 따라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월드와이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상황을 보면 고객이 매년 3억 원 가량의 급여 소득이 있고요. 또 투자 소득이 있는데 이걸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의 소득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소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해외 자산 신고예요. 이게 F바다, 팻카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 금융자산의 어떤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고객의 경우는 지금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해당 고객이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누락했음으로 인해 과거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과 페널티를 걱정하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가장 키가 되는 거는요,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시저입니다.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도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제도의 특성, 어떤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활용해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이거 꼭 해당되는 분들은 다시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배경이라던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과거에 내가 해외계좌 신고라던가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위반이 비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걸 벌금 없이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5% 벌금 또는 벌금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미국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사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잘 밟아서 이 절차를 통하면 소득세와 해외 자산 신고 누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림라인 파일링 프로시저의 주요 특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요, 소득세 신고와 그리고 자산 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와 6년간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동시에 내가 왜 어떤 근거에서 비고의적인 위반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소명하는 레터를 첨부함으로써 이게 사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안일 텐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안 계셨잖아요. 일본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고 이랬었던 거니까 이 해외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 5%도 면제가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자산 신고의 누락에 대한 것이 벌과금 없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비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소득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과거에 3년치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득세가 만약에 누락됐다 그러면 그 소득세도 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이자 성격의 또 피도 붙을 테니까 이건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이 미국 세법상의 이 유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요, 연간 최대 12만 불까지의 근로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 같은 경우는요, 연간 급여소득이 한 3억 원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20만 불이 넘는 금액이겠죠? 이 중에 12만 불까지를 이미 애초에 미국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절반이라고 하면 얼마가 정도 될까요? 또 다른 12만 불, 13만 불 정도 되겠죠. 이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픽업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다? Foreign Tax Credit이라는 게 있다. 이 간단한 개념은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는 받아들인다 해도 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할 때에는 그걸 온전히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해당 외국 소득으로부터 비롯되는 미국 과세액이 있는데, 그 과세액에 대해서 이 해당 소득으로 인해 해외에서 부과한 소득세가 있다면 그 소득세만큼은 미국 과세소득에서 빼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의 컨셉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앞서 3억 원을 벌었는데 한 1억 5천, 그게 한 12만 불 정도였었잖아요. 이걸 다 아까 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과세소득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계산을 하겠지만, 이 소득에 대해서도요, 당연히 한국에서 번 소득이니까 한국에서 소득세 냈을 거잖아요. 그 소득세에 대해서만큼은 미국 소득세를 줄이는데, offset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과세 대상 소득이요, 1억 5천만 원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미국 소득세가 예를 들어 2만 불이 나온다라고 쳐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이 소득에 대해서 매칭되는 납부한 소득세가 15,000불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2만 불 전체가 아니라 5천 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한국의 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이요. 같은 소득, 고소득에 있어서 같은 소득에 해당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율보다 대체로 더 높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국에 낸 세금이 더 많으니까 미국에 추가로 낸 세금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을 합치면 해당 이 질문하신 분의 미국 소득세 부담은요. 없거나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분이 걱정했었던 것이 내가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오래 살았는데 소득세도 보고를 안 했을 뿐더러 납부도 안 했고 그리고 자산 신고에 대해서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왔다. 이거 계속 누적되고 쌓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 시민권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곧이어 얘기하겠습니다만 소득세에 있어서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최소화 또는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산 신고에 있어서도요. 이 스트림라인드 파일링에 있어서 외국 거주자로서 0%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격이 되니까요. 자산 신고를 누락한 거에 있어서의 벌과금도 안 내는 방식으로 내가 사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시민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지금 내가 2024년도 시점에서 포기한다 쳐요. 그렇다 한들 과거에 내가 신고 안 한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덮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 미봉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문제를 피하고 별일 없겠지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민권을 뭐 포기할 때 하더라도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내가 굳이 시민권자로서 미국에도 자주 안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떠밀려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벌과금이라든가 세금의 부담 없이 또는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informed decision인 거죠. 그걸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민권 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요. 시민권 포기하는 게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비용도 발생하는 거고요. 또 절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내가 미국과의 어떤 관련성에 있어서 뭐 다시 영주권 따고 다시 비자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권 포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민권 포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옵션으로서 고려한 뒤에 informed decision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시저와 또 두 가지 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리고 Foreign Tax Credit 등을 활용하면 해당 상황에서 이 문제를 최소한의 부담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권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문제를 다른 방안으로서 합리적으로 해결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또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주변 분들께도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